안녕하세요. 혹시 어릴 때 그 자전거 처음 배우던 순간 기억나세요? 와, 네, 그럼요. 두 발로 땅 짚고 있을 땐 괜찮은데 그 안장 위에 딱 올라서서 페달 밟으려고 하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엄청 불안했죠. 맞아요. 비틀비틀거리고. 네. 근데 막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결국 혼자 힘으로 샥 나아갔을 때 그 바람 가르면서 느꼈던 거 있잖아요. 아, 그 짜릿함, 네네. 그 자유. 성취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럼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자전거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글입니다. 아, 제목부터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이 글이 그 자전거 타는 거 아주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원리들을 이렇게 되짚어보게 만들어요. 자전거와 인생이라.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 속에 담긴 통찰들을 같이 한번 꺼내서 곱씹어 보고요. 당신의 삶에도 적용해볼 만한 그런 지혜를 좀 발견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한 비유 이상을 찾아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는 법,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네. 이 글에서 딱 처음에 눈에 띄는 게요. 자전거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본적인 속성이요? 네, 바로 움직여야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똑바로 서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일단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그냥 균형이 딱 잡히죠.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딱 발견한 거예요. 네, 그쵸. 대부분 물건들은 가만히 있을 때 제일 안정적인데 자전거는 그 반대라는 게 참 뭐랄까 역설적이면서 재밌어요. 맞아요. 이 글은 바로 이 움직임 속의 균형이라는 걸 우리 삶에 이렇게 비춰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삶에서 뭐 일이나 가정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성장이든 여러 영역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아, 네네, 그쵸. 완벽한 상태. 네, 마치 모든 게 딱 제자리에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 그걸 이상적인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모든 조건이 딱 갖춰질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적인 지점을 찾을 때까지 행동을 좀 미루거나 망설이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워라밸. 네. 이것도 일과 삶의 균형인데 꼭 칼같이 시간을 나눠서 50대 50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야만 균형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글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게. 글에 따르면 진짜 삶의 균형은 그런 정적인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오히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외부 변화나 내부의 노력에 맞춰서 계속 재조정되는 거. 그게 바로 동적인 균형이라는 거죠. 동적인 균형. 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살짝 틀고 무게중심 계속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균형도 완벽한 상태를 딱 찾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나 시간, 관심을 계속 능동적으로 미세 조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 능동적인 미세 조정. 동적인 균형.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럼 이 글은 그냥 멈추지 마. 계속 움직여. 이런 격려를 넘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까지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균형 잡으려고 계속 페달 밟는 것처럼 삶에서도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또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페달 밟기, 이게 두 번째 핵심 비유로 나와요. 페달 밟기. 네. 자전거는 중력이나 관성만으로는 계속 못 가잖아요. 반드시 페달을 밟는 행위, 즉 우리의 의지랑 노력이 들어가야 하죠. 그렇죠.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는 이 페달 밟기를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능동적인 노력에 비유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는커녕 뒤처지기 십상이잖아요. 특히 오르막길 만났을 때, 와, 그때는 정말 노력이 몇 배는 더 필요하죠. 맞아요.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는 터질 것 같고 그런데도 페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멈추는 순간 그냥 뒤로 훅 밀려나 버리니까 아찔하죠. 글쓴이는 바로 이 오르막길의 경험을 인생에서 만나는 힘든 시기들, 예를 들면 어려운 프로젝트 맡았을 때,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이나 인간관계 갈등 같은 순간들, 여기에 딱 빗대서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통찰이 나와요. 이 글이 그냥 오르막길 힘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페달링이 가져다 주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거든요. 아, 가져다 주는 거요? 네. 첫째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는 거. 이건 뭐 자연의 순리잖아요. 힘든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는 희망을 주죠. 아, 그렇죠. 그 생각하면 좀 버틸 힘이 나죠.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힘들게 올라간 그 높이만큼 내리막길에서의 즐거움, 또 성취감, 그러니까 보상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아, 땀 안 흘리고 그냥 쉽게 얻은 정상에서 보는 풍경하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페달 밟아서 올라선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그 감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노력이 클수록 성취의 기쁨도 커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자전거 오르막길에 비유하니까 되게 생생하게 와닿네요. 네네. 단순히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격언보다는 그 고생하는 과정 자체가 결과의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 글에서 노력의 질이라든지 어떻게 페달을 밟아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좀 있나요? 구체적인 페달링 기술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에 임하는 태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태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르막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페달을 밟는 그 끈기. 그리고 또 내리막 만났을 때는 속도를 즐기면서도 안전을 잃지 않는 그런 지혜 같은 것들요. 아, 끈기와 지혜. 네. 더 나아가서 이 글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거. 바로 넘어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아, 넘어지는 경험. 자전거 배우려면 이건 뭐 필수 코스죠. 그렇죠. 누구나 다 넘어지죠. 저도 기억나요. 처음 두발 자전거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시다가 어느 순간 슬쩍 손을 놓으셨는데 전 그걸 모르고 막 신나게 달렸죠. 그러다 혼자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와르르 그냥. 아하, 그렇죠. 무릎 깨지고 손바닥 쓸려서 피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픈 것보다도 다시 일어서서 페달 밟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분이. 아,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도 이런 넘어짐을 좀 중요하게 다루나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는 자전거 배우면서 넘어지는 게 피할 수 없듯이 인생에서의 실패나 좌절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해요. 피할 수 없다.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실패는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필수적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고서는 균형 잡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또 실패를 안 해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와! 실패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은 상당히 용기를 주는데요. 우리는 보통 실패하면 되게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런데 이 글은 실패를 그냥 과정의 일부로, 심지어 성장의 동력으로 보라고 제안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 넘어졌느냐 그 횟수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회복 탄력성이죠. 아, 회복 탄력성. 네. 자전거 타다 넘어져도 무릎 흙 툭툭 털고 다시 안장에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최근에 넘어졌을 때 거기서 뭘 배웠고 또 어떻게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나요? 하는. 실패를 그냥 아픈 기억으로만 둘 건지 아니면 이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건지 이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넘어짐과 다시 일어서기. 이것도 정말 자전거 타기의 본질적인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움직임 속의 균형, 노력과 오르막, 그리고 넘어짐과 회복력까지 벌써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지막 핵심 비유는 바로 핸들입니다. 핸들. 아, 핸들이요. 방향을 잡는. 네. 핸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결정할 권한 그리고 책임을 주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다면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이걸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넓고 평탄한 포장도로로 갈 수도 있고 좀 험하더라도 경치 좋은 오솔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막다른 길에 도착할 수도 있죠.
인생도 정말 딱 그러네요. 어떤 학교 갈지, 무슨 일 할지, 누구랑 만날지, 심지어 오늘 점심 뭐 먹을지까지.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은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 확신이 안 서서 혹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이 글은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나요? 글의 조언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좀 깊이가 있어요. 뭐냐면 완벽하게 안전하고 경치도 최고고 이런 정답인 길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네. 그보다는 일단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고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일단 가보라. 네. 왜냐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날 거고 또 예상 못한 즐거움도 만날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경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길을 찾는데 에너지를 막 쏟기보다는 일단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가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핸들을 다시 틀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핸들은 우리에게 방향 전환의 가능성도 열어주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느껴지면 언제든 유턴해도 되고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선택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선택을 한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다음 선택에 반영하는 거죠. 아하. 여기서 인간의 개인의 주체성 그리고 책임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두 기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냐, 이것보다 그 길 위에서 어떤 태도로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았느냐, 이게 우리 삶의 색깔을 결정짓는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자전거의 4가지 핵심 요소, 움직임 속 균형, 페달 밟기, 즉 노력과 오르막, 또 넘어짐과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들, 즉 선택과 방향. 이 4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비유들을 하나로 쭉 엮어보면 이 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면 아마도 인생은 완벽한 성태를 향한 그런 정적인 추구가 아니다. 정적인 축구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여정이다.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딱 자전거 타기처럼요. 역동적인 여정. 네. 우리는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출발선에 계속 멈춰 서 있기보다는 좀 비틀거리더라도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르막길이 고통스럽다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끝에 있을 내리막과 성취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고요.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기보다는 일단 핸들을 잡고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면서 길을 찾아가야 하고요. 결국 완벽함보다는 과정에, 그리고 결과보다는 여정, 그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페달을 밟고 핸들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주 고유한 라이딩을 만들어간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여정 자체를 즐겨라는 메시지가 글의 후반부에 또 강조돼요. 즐겨라. 네. 특히 글쓴이가 지금 우리쯤의 나이대에서는 라이딩, 즉 인생을 즐길 때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삶의 무게나 걱정을 잠시 좀 내려놓고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달려가 보라고 권하죠. 보고 싶었던 풍경,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페달을 밟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현실적인 이유인데 언젠가는 정말 다리에 힘이 빠져서 페달조차 밟기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와 함께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네,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위로가 아니라 시간은 유한하다. 이걸 딱 직시하게 만들면서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렇죠. 글쓴이도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살겠다. 이렇게 약간의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해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하죠. 네.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더욱 즐겁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이딩을 즐기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오늘 저희는 자전거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라는 글을 통해서요. 움직임 속에서 균형을 찾고, 즉 동적 균형이죠. 네, 또 오르막과 내리막을 통해서 노력과 보상을 배우고, 이게 페달 밟기였고요. 그렇죠. 넘어짐을 통해서 회복력을 기르고, 이건 실패와 성장이었죠. 네, 그리고 핸들을 통해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즉 주체적인 삶의 여정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자전거 타기의 여러 비유들이 있었잖아요. 움직임 속 균형, 오르막과 내리막, 넘어짐과 회복, 핸들을 통한 선택.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의 단계나 혹은 처한 상황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것, 공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자전거의 페달을 어떻게 또 어느 방향으로 밟아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잠시 멈춰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